안녕하세요. 최강문술의 이모일 프로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매주 올리는 게 원래 계획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실행이 어려워요. 일반 유튜버들 보면 매주 하나씩 정말 꼬박꼬박 잘 올리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해져가지고 매주 하나씩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공개되고 나서 제가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답변해줄 건 답변해줬는데, 너무나 당혹스러운 질문들이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과 어머님들과 심지어는 입시 전문가들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 질문이 뭐냐? 얘예요. 경영이 인원이 제일 많던데, 합격하려면 경영 써야겠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영 인원이 제일 많았나요? 맞아요. 늘 많았어요. 수시에서도 많았고 정시도 많았어요. 올해 거 한번 볼까요? 자, 22학년도에 경영은 연대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경영은 22명을 뽑고요. 동문과는 3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자, 동문과보다 경영이 22명을 뽑으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이게. 내가 진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자, 이게 올해 지금 데이터인데 올해 거는 모집 정원만 나와 있고 경쟁률이 아직 안 나와 있죠. 원서 접수가 안 됐으니까. 그럼 제가 어차피 매년 비슷한 패턴이 보이거든요. 제가 작년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보면요. 경영이 27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동문은 3명을 뽑았어요. 뭐 인원이 비슷하죠. 어찌됐건 간에 경영이 많이 뽑아요. 매년 아이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경영은 동문보다 10배나 많이 뽑는구나. 9배, 10배. 많이 뽑으니까 붙기 편하겠구나. 진짜 참담합니다. 자, 정원만 보고 보면은 경영이 많이 뽑으니까 보기 편해 보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정원이 많다는 건 대단한 1급 비밀이 아니에요. 정원 많다는 건 모집 요강에 공개가 돼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많으면 모두 많아질까요? 당연하죠. 지원자도 많아지죠. 경영은 10배를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원자를 봤더니만 작년에 똑같아요. 경영은 정원이 많으니까 지원자가 3,572명 많았고 동문과는 정원이 적기 때문에 지원자가 376명으로 적었습니다. 자, 어때요? 이 지원자 한번 보세요. 이래도 경영이 만만해 보입니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모집 정원이 아니에요. 모집 정원도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지원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모집 정원과 지원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함께 합산한 가장 고급 데이터가 있어요. 누구죠? 얘죠. 경쟁률이에요. 경쟁률은 경영이 132대 1이었고 동문과는 125대 1이었어요. 이 경쟁률 안에는 아이들이 처음에 받은 정보, 즉 모집 정원과 나중에 공개된 정보, 지원자 수 해가지고 이 두 가지 데이터가 함께 녹아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경영은 132명 중에 한 명 뽑고 동문은 125명 중에 한 명 뽑아요. 어때요? 경영이 이래도 만만해 보이나요? 실제로 결론은 뭐냐? 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집 정원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모집 정원에다 신경을 되게 많이 씁니다. 많이 뽑으면은 보기 편하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많이 뽑으면 그걸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덤비는 겁니다. 적게 뽑죠. 다 알고 있어요. 지원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모집 정원이 아니고 경쟁률이에요. 경쟁률 낮은 학과가 붙기 편한 거고요. 경쟁률 높은 학과가 붙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오로지 붙는 게 목적이다. 딴 거 다 떠나서 학교 타이틀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과를 갖다가 쓰세요. 이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슬프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모집 정원만 보고 붙기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집 정원이 있어요. 정원은 분자고 분모에 누가 있냐?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크면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슬픈 일이죠. 분자가 크면요, 부모는 같이 커지게 돼 있어요. 분자가 커지죠? 부모는 같이 작아지게, 분자가 작아지면 부모도 작아져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이 지원하고, 인원이 적으면 적게 지원해요. 이게 기본적인 분수의 개념, 이거를 경쟁률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이 슬픈 건 뭐냐면, 그 어려운 확통이라든가, 기하라든가 이런 거를 풀어내는 우리 아이들이 정작 초등학교 때 배운 분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아이들이 중간고사에서 문제를 잘 풀게 하기 위함은 아닐 겁니다.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 수학적 개념에 기반해서 실제로 인생을 살아갈 때 실생활에서 합리적 판단을 가능케 하기 위함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려운 문제들은 풀어내면서 물론 다 풀지 못하죠.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서도 정작
이 단순한 수학적 개념을 적용한 자신의 삶과 직결된 이 경쟁률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슬픈 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나라 수학 교육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슬픈 일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더라도 이러한 오류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집 정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경쟁률이 중요한데, 그 문제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9월이군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시 논술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네, 원서 접수가 이루어질 시점에는 정확한 경쟁률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실시간 경쟁률이 뜨긴 하지만 최종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경쟁률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집 정원만 아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떤 학과를 쓰는 게 오로지 붙기에는 유리할까? 그때도 데이터는 있어요. 자, 수시 원서를 어떻게 쓸까? 가장 중요한 경쟁률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 거냐? 첫 번째는요, 작년, 재작년 경쟁률을 보는 겁니다. 처자가 바뀐다거나 이런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실제로 경쟁률은 매년 추이가 거의 비슷해요. 작년에 높았던 데가 재작년도 높았고요. 올해도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 재작년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어떻게 갈지가 얼마큼 추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모집 정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짓말이었고 사실은요, 모집 정원이 적은 학과가 합격에 유리한 겁니다. 애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근본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죠. 학교가 왜 경영을 27명을 뽑고 왜 동문을 3명을 뽑을까요? 이 인원은 정부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학이 정하는 겁니다. 왜 대학이 경영은 인원을 많이 뽑을까요? 단순해요. 경영이 인기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경영을 애들을 뽑아봤는데 작년, 재작년 뽑아본 결과 경영에 똑똑한 애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똑똑한 애들이 많이 오니까는 정원을 많이 배정하는 거예요. 무서운 대학이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경영인 거죠. 동문과는 왜 3명밖에 안 뽑을까요? 동문은 지금까지 뽑아본 결과 똑똑한 애들이 많이 안 왔어요. 끼켜봤자 3명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이 만만한 학과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경영이 많이 뽑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나중에 대학들이 합격자 그 점수를 공개합니다. 실제로 학과별 공개하는 데도 꽤 있어요. 보면은 예외 없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경영은 점수가 최상권이에요. 당연하죠. 정시에서 배치표 보세요. 경영 어디 있던가요? 정시에서 경영 여전히 많이 뽑잖아요. 경영이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있어요. 그러면 정시에서 경영이 만만해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인원 많이 뽑아도 제 위에 있잖아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인원 많이 뽑죠? 상관없어요. 인원 많이 뽑아도 그만큼 많이 뽑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하는 실력 있는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뽑는 거예요. 인원이 적은 데는 진짜 붙기 편한 겁니다. 애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3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하는 거냐? 야, 잘하는 애가 3명만 와도 내가 떨어지겠다 생각하는 건데 잘하는 애가 3명이나 오지 않는 학과니까는 인원을 적게 뽑는 겁니다. 27명 뽑으면은 야, 27명이나 뽑는데 내가 거기 못 들까라고 아니야 생각을 하겠지만 27명 이상 오는 학과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정원이 적은 학과가 비인기 학과예요. 맞잖아요. 정시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원이 적은 비인기 학과가 점수가 어떻던가요? 낮잖아요. 기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수시건, 정시건 똑같아요. 정원이 적은 학과가 비인기 학과고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합격이 쉬운 겁니다. 오로지 딴 거 떠나서 붙기만을 원한다면 인원이 적은 학과를 쓰세요. 쪼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공개되는 데이터를 보면은 인원 적은 데가 점수가 낮아요. 붙기 편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몇 가지 과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봐라, 재작년 데이터를 봐라, 합격자 평균 점수를 봐라 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 데이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거, 재작년 건, 그러니까 재작년, 그 이전 건 몇 년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작년 거 2021년도 데이터는 아직 거의 공개가 된 데가 없어요. 일부만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 중이에요. 그래서 9월에 원서 쓰기 전에, 9월 초에 구모가 있죠. 구모 끝나고 나면 성적은 안 나오겠지만, 내가 채점해 보면 내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9월에 논술 원서 쓰기 전에 제가 이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자료는 올려드릴 것 같고요. 자료를 보는 법도 제가 영상을 설명으로 드려야 되는 건데, 영상은, 아직 미확정인데, 제가 좀 더 부지런해진다면, 제가 필 받으면은, 기분 좋아 성분하면, 영상까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최강 논술 250%의 논술 맥서를 갖다가 올릴게요. 그 안에 이 수많은 대학들의 최근 3년치, 5년치 누적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이런 많은 경영 쓰는 게, 이게 바보짓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실제로 입시 상담을 받으러 가잖아요.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술에서 딱히 가고 싶은 데가 없으면은 이런 많은 데 쓰세요. 초보예요. 초보입니다.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면은 그냥 조용히 돌아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원이 아니고 경쟁률이다. 굳이 인원을 본다면 인원이 적은 데가 붙기 편하다. 이게 당연한
상식인 겁니다. 제가 이걸 나중에 9월 데이터가 나오면은 데이터로 입증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뭐 상담도 중요하죠. 올바른 판단도 해야 되고 올바른 상담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공부를 안 하면 경영은 쓰건 동물은 쓰건 육광탈은 보장인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늘 공부하지 않고 붙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제 강의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첫 번째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뭐 출강하는 학원들과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작년에 합격한 아이들 스펙을 한번 합격 어떤 애들이 붙었나 이걸 한번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작년 실적도 공개하면서 자랑이죠. 제 자랑하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최강전술의 이모의 프로였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